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박주민 의원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글쎄요, 예. 다행히 신동욱 의원이 예, 오셨습니다. 예. 당 지도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당내에 보면 당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시위를 좀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를 향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움직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비판까지는 아니고요. 예. 조금 답답하다. 답답하다. 뭐 그런 정도 같고 이제 열심히 그 장외에서 이제 그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저도 사실은 처음으로 지난주에 헌재 앞에 잠깐 나가 봤는데 나가 예. 보면 굉장히 우리 지지자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왜 지도부는 안 나오느냐, 당이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잘못된 거 알면서도 왜 목소리를 다 내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뭐 약간 좀 더 우리 지도부도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네. 그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내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예. 아닙니다. 약간 좀 뭐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광 장관은 거리든 좀 두되 의원들의 어떤 활동 자체를 막진 않으시니까 예,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서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 또 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저걸 방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방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의원들의 음. 어떤 개별적인 집회 참석 자체를 그냥 두는 음. 자체가 중도층과는 좀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거다 이런 우려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일반 직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이를테면 일반 직장 같으면 사장님이 안 돼 그러면 직원들이 못 하시지만 못하지요. 예. 정치는 굉장히 느슨한 말하면 일종의 이제 결속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개개인 분들의 판단이 있고 또 개개분들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예.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김상욱 의원의 예를 자꾸 드는데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 회사처럼 뭐 그 질문 오늘 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뭐,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뭐 저희가 해고야라든지 바로 징계하겠다라든지 일반 직장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조직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도 일정 부분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결사고 예. 또 이게 총합적으로 그 당의 입장이 모아져서 유권자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일사불란하게 뭐 우리는 다 나간다 또는 다 안 나간다. 그 안에서의 일부 이견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품고 가는 게 저는 정치의 본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광장으로 나가는 민주당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그냥 공존한 채로 있는 국민의힘이다. 좀 당연하죠. 차별화라고 저는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조차도 네.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한 이를테면 동맥경화가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너무 잘 알려졌지만 국회 안에서 뭐 다른 당, 우리 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 항의를 해라 말아라 이런 것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중심으로 엄청 일사불란하네요. 일사불란하죠. 그래서 네. 그런 또 어떨 때는 뭐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할 때는 보면 또 그렇게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원내 대표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략적으로든 뭐 또는 정말로 생각이 달라서든 네. 민주당은 원내 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의 거의 뭐 하부 기관처럼 박찬대 원내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그게 정당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수 의견이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견이 있는데도 이제 말을 못하는 분위기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아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얼핏 김상우 의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윤리위의 어떤 독자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 당 지도부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윤리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 근데 김상우 의원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뭐 민주당 의원 뭐
그것보다 좀 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 두는 게 괜찮으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라도 좀 뭐 징계를 해야 그런 되는 거 주장을 아니냐. 하시는 예. 분들이 저희 당내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의 고민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어떤 일종의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일상적으로 뭐 당의 기조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당론으로 이거는 우리 이번에 반대한다 이 법안은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 발언이야 어떻게 했든 간에 이를테면 뭐 이번 탄핵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그런 얘기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심정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네. 그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도 김상욱 의원은 조금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징계를 하자 말자 이런 것보다 일반 기업에서도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회사 리더십과는 좀 별개의 어떤 뭐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도 윤리위원회가 이제 꾸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 또 논의가 필요하면 또 하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빨리 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예.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대표까지 나선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많이 조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조급하기도 하고요. 예. 이분들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 네. 본인들이 저희 보고 헌재 압박하지 말아라라고 또 매일 그러면서 예.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도보행진도 하시잖아요. 도보행진 네. 하시고 선고 기일까지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그 헌법기관에 대한 압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의원들 뭐 두세 명이 헌재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또 예. 굉장히 헌재 압박이라고 압박이다. 또 공격을 하시는데 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그리고 선고 기일을 빨리 하면 뭐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저희는 사실은 그런 정보가 없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빨리 해야지 된다라는. 그래서 왜 빨리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첫 번째는 정보가 있어서 늦어지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 예. 두 번째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다음 주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 쪽이니까 네.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멈출 수 있는데 유리하게 이 타임 스케줄이 작용하게 지금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본인들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냥 저도 뭐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 논쟁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 절차적 문제 논쟁을 만든 게 누굽니까?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잖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안 하고 차근차근 절차에 맞게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예. 지금 와서 각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각하는 지금까지 한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유력한 헌법학자분들도 이거 각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논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을 안 했다라든지 네. 또는 뭐 독수독과라고 잘못된 사법 절차로 채택된 그 검찰의 증거를 가져다가 이쪽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그 말씀드렸고 저희 당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초반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요. 했죠. 예.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은 아니 내란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니 내란은 내란인데 예. 그냥 빨리 내란죄로 처벌하고 국가 정상화 시켜야지. 근데 보세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대가를 지금 우리 국가가 치르고 있잖아요. 국가가 정상화가 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결론이 난다고 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난다 치면 그 절반의 국민들이 상대방이 내린 결론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절차대로 진행돼서 결론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있죠. 텐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있죠. 좀 생각을 해보면 예. 근데 지금 이제 절차의 어떤 문제를 국민들도 대부분 알게 돼 버린 상황이라 이게 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정보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민 이제 법사위 소속인데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선고기를 잡지 않으면 길어질 경우에는 뭔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 그렇게 있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 저도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뭐 이런 일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아니면 내부의 얘기를 뭔가 듣고 있는 건지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뭐 내란죄를 철회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소추인단에서 뭐 요청한 것처럼 내란죄를 빼도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흔히 짬짬이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정계선 재판관이라든지 또는 그 이정미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네. 민주당에서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지 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냐라고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반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알려주나? 이런 의심을 지금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결론에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진 않더라도 내부의 분위기가 좀 그쪽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그 예. 얘기를 지금 이렇게 민주당 쪽이 전달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민주당이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잘못된 전철을 지금 또한 밟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좀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회 헌재 사무처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로남불입니다. 예. 민주당이 하는 대부분의 행태가요. 본인들이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입니다.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네. 헌재 사무처장을 왜 불러서 압박을 합니까? 이거는 국회 권한 남용이죠.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 그 오늘 밤에 민주당 일정을 보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밤 9시에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를 좀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예, 그 사유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상충되는 게 재판을 빨리 좀 진행을 시켜서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라라고 하는 것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 이런 거는 좀 상충되는 문제예요. 왜 이게 동시에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상충될 뿐만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본인들이 마은혁 재판관이라도 넣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이전에 지금 탄핵의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줄탄핵 이른바 29차례 탄핵 문제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최상목 대행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탄핵을 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문제는 헌재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를 헌재가 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 문제, 의결 정족수 문제. 이 부분을 앞에 단추를 잘못 깨어져 있는데 그 단추를 그냥 두고 뒤에 걸 깨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헌재가 지금 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한덕수 대행 문제는 의결 정족수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과연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고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심의가 끝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도 없고 선고를 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그냥 두고 마은혁만 임명해라. 이거는 민주당 분들이 자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렸으니까 말 안 듣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심각한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